Samba de Janeiro.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맡고 있는 김경률 회계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삼성바이오 회계 사기 사건 이야기 해볼 텐데요. 지난번 삼바 시간에 참여연대가 국민연금의 삼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이야기했었죠. 네. 총 몇 명 정도가 청원에 동참했습니다.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7,000명 넘는 선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7,000명. 네. 일단 7,000명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한 공감대는 있다 이렇게 볼 수 많은 있겠네요. 관심이 있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참여연대 홈페이지에도 많이 들러주셔서 많은 자료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 문제에 많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아직 저희가 이제 질의서라든가 요청서를 보냈는데 아직 아무런 답변은 없고요. 예. 답변 기한은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 근데 다만 언제까지입니까? 저희가 2주 정도여서 지금 2주 말까지 내일 다음 주 초 정도면 기한이 이제 다다르긴 합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으면 어떡해요? 대개는 답변을 줘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1차 연장을 하고 그 이후에 또 답변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이런 소극적인 태도가 약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조금 소송을 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기 전에 먼저 소송을 해야 되지 않나 조금은 아쉽습니다. 이런 보건복지부의 어떤 태도들이. 소송을 안 할 것 같은데요? 소송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이렇게 현 정부 이제 보건복지부가 사실 이제 이 국민연금이 당시에 그 제일모직 삼성물산에 합병했던 과정 그게 이제 최순실 씨를 비롯한 국정농단 사태였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홍완표 씨 이렇게 구속되어졌는데 저는 촛불 정부를 자임하면서 이렇게 소송을 안 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러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인해서 관계자들이 구속됐고 우리 국민들의 손해를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소송에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데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만은 또 지금 일본의 어떤 경제보복 이 상황에서 이 어려울 때 기업을 힘들게 아니냐 이런 또 경제 논리가 분명히 작용할 거거든요. 많이들 얘기하고 또 많이 이제 그런 측면을 노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삼성 측에서는. 오히려 삼성 측에서 해주면 더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소송을 하면 오히려 이제 반감이 있으니까. 그래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삼성바이오 회계 사기 사건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당시 합병 비율의 적정성을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했던 델로이트 안진 소속 회계사들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의미 있는 진술을 했다고요? 네. 어떤 진술입니까? 내용이 뭐냐면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삼성 측 요구로 당시 보고서 내용을 조작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진술을 그럼 하지 않았습니까? 없었죠. 상당한 의심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보고서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보고서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상당히 노력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2015년에 합병이 있었고 여러 이제 시중 여론들이 합병 비율이 잘못되어졌다. 이런 여론이 많았는데 당연히 이제 저희는 이 보고서를 쉽게 구할 거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보고서가 삼성 측이 합병 비율이 왜 1대 0.35로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거가 된 자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측에서는 야 너희 자꾸 시민사회 언론들 합병 비율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봐라 외부 전문기관인 안진회계법인이 1대 0.35가 맞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와 같이 판단을 했다라고 쉽게 내놓을 줄 알았어요. 국회를 통해서든 국민연금을 통해서든. 그런데 이걸 숨겼단 말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이 자료를 어렵게 한 달 전쯤에 처음 입수했습니다. 이제 봤는데 처음 드는 생각은 보고서를 보고 쭉 처음 드는 생각은 야 정말 숨길만 했구나. 상당히 엉성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저희 내부 회의에서는 어떤 말씀을 했냐면 이건 정말 그 회계사가 작성한 게 아닐 거다. 삼성 측이 작성한 것일 거다. 이렇게 엉성하게 비유하자면 기사로 따지자면 육하원 측도 없고 이제 엉뚱한 기사 사진에 엉뚱한 사진이 들어가 있는 그런 보고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안진 소속 회계사들이 내가 삼성 쪽 요구로 보고서 내용을 조작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언론한테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처음 나온 진술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실토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삼성은 지금까지도 본인들의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완전 배치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뭐 삼성의 잘못은 뭐 삼성의 잘못대로 처벌하면 되는 거고 회계사들은 처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했는데. 제 생각엔 이 경우라면 충분히 그 처벌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사실 저희가 예전부터 참여연대가 옛날부터 이 기업가치 평가 보고서에 대해서 해외에서 처벌한 사례가 있는지 보면 그렇게 쉽게 발견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기업가치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회계사에 대해서 구속한 사례가 제법 있습니다. 있어요? 예. 약간 의외로 들리실 수 있는데 청취자분들이 그만큼 워낙 우리나라에서 회계사들에 의한 기업가치평가에서의 조작 행위가 빈번하게 있었다, 과도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사실인 거죠. 예. 그런데 그렇게 보고서를 조작하면은 구속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사례 전례도 있고. 예. 안진 회계사들은 구속을 처벌을 각오하고 이런 조작을 한 겁니까? 아니면 삼성이니까 나중에 걸리더라도 처벌 안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무래도 분명히 이제 후자의 가능성도 있고요. 대기업이니만큼 어떤 보안 과정이라든가 그만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고서가 쉽게 저희는 입수할 줄 알았는데 그만큼 이제 입수도 늦어졌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될 소지를 안 만드는 잘 아시겠지만 한번 삼성 측이 한번 반응을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청취자분들도. 삼성 측이 검찰 수사 이전까지는 어떤 금감원의 발표, 증선위의 발표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하고 기자회견을 스스로 열고 공개적으로 이제 비판을 했었는데요. 검찰 수사가 착수하고 나서부터 결정적으로는 증거인멸 자료들이 이렇게 드러나고서부터 증거들을 바닥에 파묻었다든가 이런 자료들이 드러나고서부터 지금은 이제 그와 같은 반박을 이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이렇게 회계법인 측도 삼성이기 때문에 믿는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최순실 사태가 터지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아무도 모르게 끝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예, 과거 새겨보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국민연금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의 문제점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특히 국회를 통해서 많이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상당히 그게 힘들다가 누구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너무 선정적이다, 선동적이다 이런 표현까지 이제 저희가 많이 들었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결국 법정으로까지 가서 이제 구속되고 여러 관계자들이 구속된 게 이제 사실은 최순실 사태가 결정적인 어떤 하나의 기점이 된 거죠. 어쨌든 이 검토 보고서 합병 비율 검토 조작된 네네. 이 보고서가 국민연금 합병 찬성의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근거가 된 거죠. 이제 이 과정 하나하나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최초 잘 아시겠지만 아까도 이제 진행자분께서도 언급하셨지만 국민연금에서는 최초에 1대 0.35의 비율이 결정적으로 삼성물산에 불리하다. 이런 식의 합병이라면 찬성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냈었고요. 이제 실무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홍완표라든가 이제 당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나섰던 건데 그러면서 야, 보고서 다시 작성해라. 1대 0.35가 맞는 식으로 만들어봐라 하면서 나왔던 게 이제 삼성물산이 제작한 이 보고서가 이제 국민연금에도 갔던 거죠.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이 1대 0.35가 맞다. 그리고 우리도 찬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최종 표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명분과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회계사들, 그 전문가들이 써준 이 검토 보고서가 그 명분과 논리를 제공한 거네요. 그렇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방금 지적하셨듯이 외부 전문가 회계사가 어떤 전문적인 판단을 내려서 이게 이렇다라면 그걸 반론하기는 그걸 반박하고 또 탄핵하기는 대단히 힘든 것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합병을 하기 위해서 삼성물산의 가치는 이제 낮추고 제일모직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추기 위해서 삼성물산이 갖고 있던 현금성 자산 1조 7천억 원을 누락시켜서 보고서에 넣었다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이제 코미디 같은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일련의 과정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이런 거겠죠. 1대 0.35를 사실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삼성물산이라는 회사가 순자산, 매출, 영업이익 모두 다 3배에서 10배가량 더 높았습니다. 이걸 이 삼성물산이 3배에서 10배까지 높은 회사를 반대로 제일모직을 3배로 만들려다 보면 온갖 가지 작업이 이제 들어간 셈인데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이와 같은 코미디 같은 일조차도 벌어들인 거죠.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1조 7천억의 현금을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자산인 사실 회계상으로 봤을 때 자산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게 현금이거든요. 무엇보다도 확실한 현금인데 자산인데 이걸 이제 누락시켜버린 거죠. 1대 0.35를 만들려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네.
그래서 결국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원활한 승계.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냥 승계하게 되면 어떻게 이런 보고서 조작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승계하게 되면 세금을 많이 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세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건희 회장께서 삼성그룹의 지분을 몇 프로를 가지고 있냐면 5% 안팎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과 5% 안팎의 삼성그룹 지분을 가지고서 삼성을 이제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세를 내야 되고 이 상속세가 이제 지분 중에 60%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5%에서 60%의 상속세를 내버리면 2%가 되는 거죠. 그렇네요. 2% 가지고는 삼성그룹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 자체가 두렵다기보다는 소실되는 삼성그룹 3%의 지분, 결국 2% 가지고는 삼성그룹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무리한 승계를 위한 무리한 어떤 파렴치한 행위를 하게 된 셈인 거죠. 이건희 회장이 병상에 누워 있기 때문에 네. 빨리 승계를 하려다 보니까 무리수를 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건희 회장께서 앞으로 10년, 20년 요즘 평균 연령도 많이 늘었습니다만은 대개는 상속 플랜이다라고 하면은 중견 부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년의 계획을 가지고 하고 하는데 이와 같은 이제 급작스러운 이건희 회장의 이제 급작스러운 것 같은 이제 병고로 말미암아서 무리한 작업을 하게 된 거죠. 언제 어떤 이제 사태가 빚어질지 모르니까 삼성그룹 내에서는 상당한 무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대법원 선고는 남아 있잖아요. 아직 그렇죠. 1, 2심까지 네. 끝이 났고. 네. 회계사들이 검찰 수사에서 우리가 삼성의 요구대로 조작을 했습니다. 네. 라고 말했어요. 네. 그러면 이거 대법원 선고의 영향을 어떻게? 그렇죠. 예. 사실 이제까지 삼성의 행위를 뒷받침하는 것들 하나하나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물론 그 이전에 금감원 증선이 이제 회계 사기 판결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증거 조작, 증거 인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어제 드러난 것으로는 회계사들의 어떤 보고서 조작까지 드러난 이상은 어떤 삼성그룹의 보루 하나하나들이 다 무너졌고 이제 승계를 위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났다.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에서는 승계 작업은 없었고 네. 우리가 오히려 피해자다. 그렇죠. 뇌물을 네. 요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논리였는데 지금 회계사들이 삼성의 요구로 조작해줬다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삼성의 논리가 깨진다 이 말씀이에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한편 검찰이 삼성바이오 김태한 대표이사를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당시 김태한 대표이사가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된 이유는 증거인멸과 관련된 혐의에서 주도적이지 않았다. 예. 증거인멸의 혐의는 미전실의 대체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삼성전자의 각종 TF가 주도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인멸과 관련된 혐의이고요. 어떤 이번에 드러난 회계분식 혐의와 관련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EO였던 만큼 어떤 책임을 회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구속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번에는 증거를 땅에 묻고 그렇죠. 파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됐는데 맞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거랑 좀 다른 거고 그렇죠. 또 회계사들이 조작 삼성 측의 요구로 조작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책임자인 김태한 대표이사가 나는 몰랐다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당시 CEO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상은 이 책임은 회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검찰은 그러면은 보강 조사를 좀 더 해서 구속영장을 한번 더 하겠네요. 다른 혐의로. 그렇죠. 예, 다른 혐의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삼성바이오 회계 사기 사건의 출발점은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 또 직접적 증거를 봤을 때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 사기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걸 위해서 삼성 측이 주도적으로 미전실부터 다 같이 움직였다. 네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이 건으로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조사받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서는 이재용 회장이 소환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제 언론 보도, 오늘 이제 뭐 언론 보도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최종적으로 7월 말까지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이제 의지를 여러 차례 이제 발표한 만큼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할 시기가 이제 임박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이런 기사를 봤는데요. 저 역시 그 생각과 비슷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하고 또 조사하지 않고서 이제 회계 분식과 관련된 사안을 마무리 짓는 힘든 만큼 꼭 뭐 소환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2790님께서 삼성이 그렇게 싫은가?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요. 삼성이 싫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니까. 그렇죠. 예.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면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 차원에서 이야기를 이제 드린 거고요. 아까 처음에 제가 경제 논리 뭐 이런 거 언급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일본이 그 경제 보복도 타깃으로 삼은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또 삼성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일본을 건너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사태 해결을 위해서. 근데 이런 심각한 상황에 삼성그룹의 총수가 감옥에 들어가는 게 과연 옳으냐. 네. 뭐 이런 아직 대법원 판결이 안 났습니다만 그런 주장이 지금도 나오고 있고 만일 대법원 판결이 구속으로 판결나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예, 그러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역시 이제 앞서 최재성 의원과 말씀 나눈 주제도 이제 이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반도체에 관련한 일본 정부의 이제 도발 행위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국민 여러분도 이제 다 청취자 여러분도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인터넷에서 보다 보면 많은 이제 댓글들에서 보게 되는데 왜 그간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생산함에 있어서 소재 장비 부분에 있어서 소재 장비 부품을 왜 국내에서 대체 공급처를 찾지 못했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한번 좀 논리가 약간은 과격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소재 장비 부분에서 대체 공급처를 못 찾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재벌 문제였다. 재벌의 어떤 수직 계열화된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중소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소재 장비를 대체 생산할 그런 유인이 없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제 이 일련의 사태 역시도 재벌 문제, 재벌 체계에서 찾는다라면.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다시 듣죠.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